우주산업시장 규모는 무궁무진합니다. 1000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5경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전망 같지만 미국은 최근 더 큰 숫자를 향해 본격적으로 우주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나사는 지난 10월 5일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을 이용해 16푸시케 소행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이 소행성의 가치는 무려 1000경 달러로 추정됩니다. 행성이 철, 니켈, 금, 백금, 텅스텐으로 이루어져 있어 채광시 지구에서 필요한 자원을 우주에서 끌어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우주를 발판으로 조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이 너도나도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길이 닿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황금이 묻혀 있다고 믿으며 신대륙 탐험에 나섰던 16세기 유럽인들처럼 뉴스페이스를 향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주 강국들은 달을 선점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4년 달 궤도에 정거장을 만들고 25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28년까지 달에 거주 가능한 유인기지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왜? 달에 먼저 주목할까요? 그건 달이 화성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달에 얼음이 충분하다면 기지 건설을 위한 식수로 활용할 수 있고 얼음을 분해해 연료용 수소와 호흡용 산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 융합 발전 연료까지 달에 매장되어 있어 달 자원을 이용하면 화성 탐사 비용이 절감되고 에너지까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지구에서 화성까지 물체를 보내려면 로켓의 크기가 커야 하지만 달에서 화성까지는 중력이 작아 발사체나 로켓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에서 스스로 조달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각 나라는 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주 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였습니다. 막대한 투자 비용에 비해 오랜 시간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우주산업 선두주자인 스페이스X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적에도 통신위성을 상용화해 인터넷 우주 시대를 연 지 3년 만입니다. 스페이스X의 주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우주의 위성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발사체 사업과 위성 사업입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황금알은 로켓이 아니라 적에도 통신위성인 스타링크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추정한 스페이스X 로켓 사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3,870억 원으로 스타링크 매출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둘의 그래프가 엇갈립니다. 스타링크의 매출이 로켓 사업 매출을 따라잡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2031년에는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 매출의 90%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인터넷 혁명 이후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 진보가 이뤄진 것처럼 우주 인터넷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주에 싣고 가는 비용을 줄여 우주 산업의 장벽을 낮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용화한 로켓은 팰컨 9과 팰컨 헤비입니다. 두 로켓의 핵심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켓에는 여러 단의 추진체가 있는데 스페이스X는 1단계 추진체를 재사용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바다에 떨어져야 하는 추진체가 설정된 착륙지로 돌아오는 것이죠. 머스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로켓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단계 추진체가 60%, 2단계 추진체가 20%, 페어링이 10%, 나머지 연료비 등이 10%입니다. 스페이스X가 선보일 새로운 발사체 스타쉽의 발사 비용은 킬로그램당 10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팰컨 헤비의 0.7%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주로 가는 길목을 터야 위성이나 물건을 나르고 사람을 이동시키며 새로운 공간으로의 혁신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X를 추격할 수 있는 기업은 아마존뿐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10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 인터넷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마존이 18년부터 100억 달러를 쏟아부은 사업인 카이퍼 프로젝트의 첫 성과입니다.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사업은 베이조스가 꿈꾸는 우주 산업의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우주 산업의 근거지를 화성으로 삼았다면 베이조스는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뉴셰퍼드 로켓으로 베이조스가 고도 108km까지 올라간 뒤 11분간 우주 관광을 하고 지구로 돌아왔고 위성 발사를 위한 뉴글렌 로켓도 개발 중입니다. 나사는 화성 자기권 무인 탐사선을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로켓으로 발사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또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블루 오리진을 스페이스X에 이어 두 번째 달 착륙선 개발업체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4조 5천억 원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2029년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5에서 달 착륙선인 블루문에 우주인을 태우고 첫 시험 비행을 할 계획이고 그 전에 한 차례 달 착륙 무인 시험 비행도 계획돼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우주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발사체, 관측 위성, 달 착륙 등 탐사의 영역이었던 우주가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우주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거나 우주잔해 처리,
지상에서 위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확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위성통신 기업 글로벌스타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해 향후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고, 지난 5월 미국의 인공위성 기업 막사 테크놀로지는 약 8조 원의 미국 사모펀드에 인수됐습니다. 막사 테크놀로지는 인공위성을 활용해 공급망을 살피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지역의 이미지를 촬영해 데이터를 구축해온 기업입니다. 퀄컴은 올해 초 위성통신 사업자인 이리듐과 협력해 위성 기반의 메시지 송수신 기능 스냅드래건 새틀라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며 새로운 우주산업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강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우주산업에서 발사체와 위성이 하드웨어라면 적에도 위성이 우주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다며, 시장 규모는 항상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 역시 진입장벽이 낮아진 우주 시장에서 IoT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전 지구를 아우르는 우주 데이터를 활용해 국방, 원자재나 공급망 파악, 부동산 산업 등 데이터 분야의 서비스가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2032년 한국 달 탐사를 위한 로버를 개발하고 있는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는 몇 년 전까지는 국내에 우주 데이터나 위성 데이터를 가공하는 업체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10개 이상 생겨났다며, 기밀처럼 여겨지던 위성 데이터가 민간 기업을 통해 공개되면서 스타트업이 우주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